제7강에서는요, 상법 총칙과 상행이 우리가 8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세 문제가 상법 총칙이고 다섯 여섯 문제가 상행인데, 그 출제될 영역, 상법 총칙과 상행에 출제될 영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상법 총칙은 우리가 다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 영역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상법 총칙에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상법전에서 나온다. 우리가 1조부터 45조까지 어떤 상법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조금 어떤 그 필요성이나 느낌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우리가 상행위부터는 책을 3분들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상행위까지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상행위 이후부터는 이제 8문제 이후에 34문제, 32문제 중에서 이제 나오는 해사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일부 공개, 책 3분들한테만 공개하는 걸로 하고 상행인 다시 한번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공개를 하는 이유가 상법전에 의한 공부 방법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게 좀 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행이 보면 거의 상법전이거든요. 이 부분만 공부하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지 않아도 다 외워두고 가면 객관식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출제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2, 3년 안에 출제 영역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이제 기출문제가 반복되긴 하지만 조금 이제 옛날 것들도 한번 이렇게 쭉 어쩌다가 한번 다시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보면은 상법의 이념과 법원, 이 부분이 이제 상법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의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한 문제가 이제 3순위, 2순위죠, 2순위. 상법 개념 및 법원 등 이런 것 중에서 그 외에 이제 이론적인 어떤 부분. 요 문제가 이제 우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1조부터 3조까지의 내용과 이론, 이제 법원 등 적용 순위 등 이런 거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상업 사용인 전반 문제와 상호 전반 문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상업 사용인 전반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나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지배인하고 이제 경업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연결되는데, 이제 상업 사용인에 관한 문제가 한 거의 90%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상업 사용 파트가. 그 다음에 이제 상호에 관한 문제도 이제 우리가 파트별로 이제 다 설명을 했죠. 이제 세분화돼서는 설명 안 하고. 한 70% 정도다라고 하면 26년도에는 이제 상업사용과 상호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장부와 상법의 이념 및 법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2순위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5년도에 보면은 상인 또는 상행이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상인 또는 상행이 출제가 되고 상인에 관한 게 세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상인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자 해서 상인 및 상인 자격 등을 중심으로 한 또 3순위 문제로 한 문제 받고, 그다음에 상법상 등기 요거는 24년도 개정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회사와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상법 총칙에서의 그 상법상 등기, 상업 등기에 관한 내용들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3순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상법 출제 범위가 7개 범위인데 영업 양도에 관한 문제는 26년도에 출제될 24, 25년도 나왔기 때문에 26년도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6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상업사용인과 상호, 2순위 상법의 개념 및 적용, 상업정보, 3순위 상인 및 상업 등기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고 이제 상위부터는 좀 더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긴 한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들어와서 자, 우리가 그 상인 상업 등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인 상업 등기까지 이렇게 쭉 반 어떤 부분인데 두 문제 내진 세 문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행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행위의 출제 내역도 이제 19년도부터 한 25년도까지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25년도를 보면 상호 계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상호 계산은 우리가 그 민법상 계약에 관한 거죠. 민법상 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한 특칙으로 상법상 특칙, 이 부분이 이제 계약에 대한 특칙으로 상호계산, 익명조합, 합자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하나 나오면은 그 중에 두 개가 이제 우리 세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 거죠. 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익명조합, 합자조합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죠.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도에 상호계산 우리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합자조합 나오고 상호계산 나오고
우리가 특칙은 뭐 늘 나올 수 있는 영역인데 빠지기도 하지만 거의 나옵니다. 그 민병조합하고 우리가 합자조합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상환증 나왔잖아요. 운송인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게으른 거죠, 이게 사실은. 운송에 관한 게 한 문제만 내고, 아니면 했는데 갑자기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했었지만, 이런 그 운송인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안 되죠. 근데 24년도에 여객 운송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운송인에서 여객 운송인은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효라든가 이제 공중적 격업 이런 것들, 공중적 격업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빠지는 거는 상호 계산, 화물상환증 안 나오고 나올 확률이 있었던 건데 안 나오고, 그다음에 물건 운송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빼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 외에 이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출제 범위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상행위 전반적인 문제예요. 이 상행위 전반, 그러면 요건 한 문제도 나오고 두 문제도 나와요. 그게 46조부터 66조까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우는 이론도 공부하고 뭐 복잡하게 공부를 했던 어떤 부분들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조문 그대로 나오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독자적인 문제로 상사 대리, 그래서 상법 총칙에 관한 문제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행위 부분이 되는데, 이제 이 민법상에 이제 우리 유치권, 담보물권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게, 요 상사 유치권은 최근에 나왔어요. 상사 대리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 상사 대리와 상사 유치권은 독자적인 문제입니다.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6조에서 이제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죠. 48조에서 50조까지가 이제 상사 대리고, 58조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상사 특별 유치권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요 문제도 이제 하나 독자적인 문제로 상사 대리 독자적인 문제, 상사 유치권 독자적인 문제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최근에 상사 유치권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라 우리 공부를 해두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46조부터 66조까지가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기억하고, 그다음에 상사 매매가 우리가 그 24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상인 간의 매매, 상사 매매죠. 67조부터 71조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게 24년도에 나왔으면 옛날에는 안 나왔어요. 25는 24년 25는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 24년도 나온다고 또 나오니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상인 간의 매매도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 한 문제니까. 그다음에 이제 익명조합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계약의 특칙, 민법상 계약의 특칙으로 14개 전용 계약이 있습니다. 민법의 계약에 14개의 특칙이 이제 우리가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 이제 뭐냐면은 상호계산, 익명조합, 합자조합인데 상호계산이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익명조합하고 합자조합은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한 문제 거의 나오는데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거의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행위 강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행위 25년도에 나왔던 우리가 운송인, 공중적 기업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운송주선인, 창고 어느 게 나올지도 몰라요. 어느 게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이론적인 것도 공부하고 뭐 개념도 하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운송인의 경우는 뭐 우리가 도급 계약이고 나머지는 위임 계약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여객 운송인까지 공부를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가맹업 금융리스업 이제 168조의 2부터 10위까지인데 요게 이제 가맹업이 좀 금융기수업부터 나오긴 하지만 가맹업이 좀 더 우리가 주문이 많아서 독자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가맹업 하나만 내기는 좀 뭐하니까 금융기수업까지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세 가지가 다 섞어서 나오죠. 요거 이제 채권 매입업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168조에 11, 12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제는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섞어서 하나 정도 들어간다? 아니면 빼버린다. 그러면 아니면 가맹업과 금융기수업 요거는 이제 거의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그 26년도에는 나올 한 문제는 요거 꼭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요거 한 문제 정도, 요것도 한 문제, 다섯 여섯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쭉 해가면서 우리가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는 독자적인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지만 당연 상행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그 조문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당연 상행이냐, 의제 상행이냐 이런 것들이 한 문항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6조를 기억해야 되고 47조의 경우에 이제 보조적 상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 보조적 상행인데 이게 조문에 우리가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47조 1항 요게 이 보조적 상행위가 독자적인 문제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25년도에도 한 문항이 그 47조 1항이 이제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문제에서 같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보조적 상행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66조까지의 어떤 규정이 이제 한 문제 상행위 특칙으로서 한 문항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문제까지도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예, 공부를 해둬야 되고 보조적 상행위 아까 설명했던 거는 한 문항이 나왔지만 섞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앞부분에 설명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행위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전자에도 설명했지만 상행위부터는 독자적 책을 산 분들한테 우리가 그 공개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일부 공개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조회수가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를 아직 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24년도 67개 어떤 그 내용을 60킬 파트를 해가지고 이제 냈는데 그걸 쳐다보면 거기서 거의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참조를 해도 되지만 이제 26년도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상위 부분은 다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법의 이론이 복잡하게 다 공부하는 것까지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픈데, 이제 상행위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법전의 내용을 암기하면서 조금 덧붙이는 게 상법의 이론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분이 아직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상행위까지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상행위. 우리가 그럼 8문제잖아요. 그 8문제 중에서 제가 강의를 한 부분에서 우리가 외우고 암기하면 최소한 7문제까지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우리가 조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7개 정도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공부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해설법부터는 좀 더 새롭게 이제 우리가 일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책을 산 분들을 향해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요게 강의가 끝나면 우리가 기본적인 상행위부터 좀 빠르게 좀 나가보겠습니다. 빠르게 나가서 우리가 상행위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법 나가고, 이제 주식회사 나가고, 주식회사에도 중요한 이제 기간의 문제가 주총회 우리가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가 7, 8문제가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근데 그거부터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해석법 총론부터 우리가 해석법 총론에 어떤 그 영역이 그 옛날에 세네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 문제 영역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66조, 169조부터 177조까지 해서 그냥 한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이제 주식회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각 측의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요거는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로 좀 물러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하여튼 우리가 8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론 내용이요. 상법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 빨리빨리 나가본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마쳐보겠습니다.